자, 안녕하십니까. 비대부자 김과장입니다. 자, 오늘 장 마감 후에 특징적인 종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상승률, 전일 대비 상승률에서 300억, 거래대금 300억을 잡고 코스피 코스닥 전체 거래량 100만 주 이상, 그리고 가격은 1000원 이상 동전주 제외하고 시가총액은 1천억 이상을 검색을 했더니 아래와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 TV까지만 한번 살펴볼 생각인데요. 차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주목을 받았고 어떤 종목이 주도주로 움직였는가. 자, 첫 번째 종목 파맵신이죠. 지금 경고고요. 차트가 지금 많이 올랐죠. 파맵신. 왜 이 종목이 갔는지 살펴보니까 유중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다. 타이어뱅크 유중 발표를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갔다라고 이제 뉴스가 떴고요. 재물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면 저는 이런 종목은 비추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많이 갔는데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 ROE 뭐 모든 지표들이 사실은 좀 위험하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4년 동안 적자 상패입니다. 상패. 관리 종목. 물론 4년 동안 적자했다가 1년 50억 미만이죠. 50억 미만이면 상패다. 이런 종목은 저는 쳐다보지 않는다. 자, 두 번째 종목은 SY 스틸인데요. SY 스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 흐르다가 지금 올랐어요. 근데 이거 지금 상장한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직랜드 또한 마찬가지 현재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죠. 패스하고 Y바이오로 마찬가지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차트의 흐름이나 기술적 분석 자체가 사실은 조금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손오공은 과거에 마스크주였는데 지금 왜 이렇게 오르나 봤더니만 2차 전지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2차 전지 사업 진출에 대한 어떤 재부각으로 인해서 강세를 보여줬고 전체적인 어떤 산업 변화의 체제로 인해서 테마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업이익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좋지 않고 단기 순이익도 계속 마이너스를 보여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갔긴 갔는데 ROE 같은 경우도 현재 좋지 않죠. 자,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들 지금 현재 좋아하지 않고요. 급등이 나왔다 하더라도 재무가 사실 좋지 않으면 좋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은 들어가면 멘탈이 흔들리기 때문에 비추합니다. 자, 이번에는 원익큐브라는 종목이거든요. 원익큐브 한번 살펴보면요. 현재 지금 어느 정도 5일선 위에서 수렴하고 있죠. 차트적으로도 지금 계속 5일선을 깨지 않는다면 계속 갈 것 같은 종목이긴 한데, 자, 한동훈 정치 테마주거든요. 그래서 그 정치 테마주 같은 것들 조심해야 되는 게 급등락이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치 테마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치적인 어떤 이슈를 계속적으로 추적하면서 빠르게 손절 혹은 상승에 진입을 단타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지만 저는 비추합니다. 그리고 포스코 DX 한번 볼게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차트상으로 현재 5일선 위에서 놀고 있는데 코스피 이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이전을 해서 살아남은 종목이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한 60%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개 중에 6개는 상승으로 계속 가고 나머지는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동기어는 대동이라는 종목이랑 같이 농기계 그쪽 테마로 엮여가지고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대동기업 말고 대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최근에 대동은 포스코에 물건을 대주면서 그리고 그 전에 외국의 수출로 인한 어떤 테마로 인해서 상한가 갔다가 지금 내려앉는 모습. 자, 지오릿 에너지거든요. 지오릿 에너지 같은 경우는 자, 특징 뉴스가 하나 떴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엑스트라릿이라는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기업 할리버튼의 자회사 합작사를 설립해서 직접 리튬 주출 상용화에 나선다고 지금 밝혔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테마가 엮이면서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오늘 주도를 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체제 전환에 따른 어떤 일시적인 테마로 보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은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부채, 그리고 자본 총계,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사실은 추천할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코그램인데요. 피코그램 12%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최근에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지금 5일선 위에서 수렴하고 있습니다. 자, 피코그램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하향을 하다가 전형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고, 현재 이런 차트가 지금 대세거든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뉴스 좋아하거든요. 실적 개선에 따른 상승. 그래서 피코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 단기 테마로 보기에는 좀 어렵고, 적자에서 흑자 혹은 수익에 대한 어떤 매출 기대감으로 갔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보시면 정수기 및 정수기 필터 회사고요. 그리고 국내 최초로 교체가 매우 용이한 원터치 체결 방식의 필터를 개발해서 상용화를 했고, 21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매출을 살펴보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소액이지만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매출액도요. 그리고 현재 뭐 특별하게 엄청나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매출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자본 유보율, 쉽게 얘기해서 돈이 어느 정도 많이 있고 돈 대비 부채가 좀 약하게 있고, 그리고 ROE 같은 경우 그래도 3년 연속 10% 이상 자본 대비 수익률이 10% 이상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현재 뉴스는 내년 5월 피코그램의 생활가전 전문 브랜드 퓨리얼의 제품 라인업을 추가하면서 외형 성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자체 브랜드의 매출 확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주요 고객사인 와츠가 지난해 필터 재고를 대부분 소진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채워 넣어야 되겠다 이 소리죠. 지난 21일 중국 정수 시스템 전문 기업 캐네이처와의 계약을 통해서 그동안에 지지부진했던 중국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재고 차아놨던 거 다시 채워놔야 될 타이밍이 내년이고,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적이 오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눌려서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한번 돌아와서 월봉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돌려봤을 때 어느 정도 주가의 자리가 저점인가 고점인가를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런 뉴스가 떴고 재물을 살펴봤는데, 나는 이 종목이 현재 이 4,000원이 저점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사든지, 아니면 이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5일선을 깨면 나는 손절하겠다. 왜냐하면 현재 이거는 저점이기 때문에 현재 이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을 노려보겠다. 뭐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피코그램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흐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서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 혹시나 최저점 근방에 왔을 때 어느 정도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준다면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코캠 바이오거든요. 요즘 바이오주가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현재 갭이 떴다가 음봉을 보여주면서 차트상으로 현재 이 이격도가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G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현재 5일선 위에서 수렴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종목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TV 저의 보유 종목이고 저의 추천 종목이었어요. 제가 요날 영상을 찍었었습니다. 요 저점 상 찍고 나서 떨어지는 날. 그래서 음봉을 기록할 때마다 어느 정도 좀 모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떨어졌었는데, 물량을 어느 정도 태웠던 분들이거나 아니면 요날 사셨던 분들은 오늘 충분히 수익을 많이 거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아직 끝나지 않았죠. 끝나지 않았고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고, 하락보다는 상승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프리카 TV를 주목해서 아직 신규 진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현재 5일선 위에서 수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점인 63,000원을 깰 확률은 매우 낮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이 밑에 바닥권 71,980원 여기까지 떨어지면 정말 좋은 기회를 주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 많이 떨어져 봐야 이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이 정도요. 이 정도까지. 하지만 5일선을 깨지 않고 계속적으로 갈 수도 있는 차트고, 이래저래 여러가지 좋은 차트의 재무도 좋고요. 여러가지 좋은 호재들이 많이 엮여 있죠. 그래서 내년 네이버 치지직이 오픈, 지금 현재 베타 서비스가 열려 있는데, 오픈되기 전까지는 크게 하락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크게 하락하더라도 네이버가 정말 잘 나왔거나, 혹은 네이버가 정말 못 나왔거나, 이 두 가지 이슈로 방향성이 결정되지, 그 전까지는 이 박스권 안에서 크게 많이 흐르거나 혹은 많이 뛰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위아래로 즐기시면서 매수 매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제 대비, 전일 대비 등락했던 종목 중에 거래금 300억 이상 코스닥, 코스피 종목들 13종목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어떤 종목들이 주도를 했는지, 오늘 증시 자체가 사실은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딱히 한 섹터가 주도했던 그런 종목은 딱히 보이지가 않고요. 바이오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테마주들이 좀 많이 보이지 않았나,